자, 1번 문제. 다음 보기 중 옳은 것을 고르시오. 자, 하나씩 설명하면서 갑니다. 64의 세제곱근이래요. 누구의 세제곱근이야? 64의 세제곱근, 그럼 어떻게 된다? x의 4제곱이 세제곱이 64가 되는 겁니다. 몇 차 방정식이에요? 그럼 근이 몇 개 있어야 돼요? 3개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4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왜 3개 있어야 된다고? 3개가 다 써 있어야지. 4이다 이것만 하면 안 되지. 그럼 저 4의 정체는 뭐겠어요? 이 4라는 건 세제곱근 64가 되는 거예요. 세제곱근 64. 64가 4의 세제곱이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나? 또 다른 말로 하면 이 4의 정체는 64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걸 말하는 거겠죠. 다음 리은 81의 4제곱근이래요. 81의 4제곱근 식으로 쓰라고요. 누군가의 4제곱을 했더니 마이너스 81이 되는 거야. 근이 몇 개 있어? 4개 있어. 이 중에 실수가 있겠어 없겠어? 실수는 존재하지 않지. 왜냐? 짝수 제곱했는데 음수야? 그럼 실수는 없다. 당연히 맞는 얘기. 이렇게 푸는 거야. 시험지 나올 거야. 얘들아 기억력기 중에 찾는 걸로.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 3번 곱했더니 마이너스 8이 되는 수야. 근이 몇 개 있다고? 3개가 있다고. 이 중에 실수가 몇 개 있다고? 1개가 있다고. 그게 마이너스 2지. 세제곱근은 3개라고. 하나만 있으면 안 되겠지. 마이너스 5의 세제곱근, 그럼 x의 세제곱을 했더니 마이너스 5가 된 거야. 이것 중에 실수가 몇 개 있다? 홀수는 무조건 실근이 1개 있다고요. 실수인 것은 1개 있다. 당연한. 네?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읽으면서 맞아 틀려 빠르게 하는 거야. 세제곱근 3개 있어야 되니까 꺼져. 음수의 4제곱근 중 실수 없어. 세제곱근 3개 있어야 된다고. 음수의 세제곱근, 세제곱근이니까 실수는 무조건 하나는. 자, 성질 이용하는 거죠. 루트 A 곱하기 루트 B. 루트 A 곱하기 루트 B는 얼마라고? 루트 AB라고 해요. 이렇게 쓸 수 있는 건 걔네 둘 다 제곱근이 똑같았기 때문이라고 해요. 여기 갑니다. 에이씨, 여기 세제곱근, 여기 4제곱근. 여기는 이렇게 써 있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우선 맞춰야 됩니다. 우선 하나씩 써보겠습니다. 세제곱근 루트 27은 3의 세제곱이니까 3의 6제곱이에요. 곱하기 4제곱근 루트 3의 8제곱. 그죠? 선생님 거듭 공식에 써있던 거 그대로 해드린 겁니다. 그 다음 곱하기 여기 2가 생략된 거라고요. 제곱근, 세제곱근 만났으니까 6제곱근이 될 거고요. 2 곱하기 3이 돼서 729는 3의 6제곱입니다. 여기까지 외워야 돼. 3의 6제곱까지는 3의 4제곱 81, 5제곱 243, 6제곱 720번. 가볼까요? 그럼 원래 곱하기를 하려면 여기를 맞춰야 되는데 요번 문제는 그게 아니고 3의 6제곱이래요. 그럼 이건 3의 제곱의 세제곱이라고 해요. 세제곱근인데 3번 곱했잖아. 너를 3번 곱한 거에 세제곱근이야. 그럼 세제곱하고 세제곱근하고 사라지겠지? 그러니까 너는 3의 제곱. 자, 너는 3의 제곱의 4제곱이야. 4제곱의 4제곱근. 그럼 너지 뭐 그냥. 6제곱의 6제곱근. 그럼 3이죠. 그래서 3의 5제곱. 243이다. 이렇게 답을 쓰시면 됩니다. 자, 2번. 죄송합니다. 여기 이상한 아이가 나와 있어요. 곱셈 공식을 먼저 하라는 얘기입니다. 전개를 하셔야겠죠. 자, 여기 이 뒤쪽에 있는 아이 별로 예쁘지 않고요. 공통된 것들을 봅니다. 내가 너를 A라고 한다면, 내가 이 아이 세제곱근 3을 A라고 한다면 9, 세제곱근 9는 세제곱근 3의 제곱이기도 하고 이건 세제곱근 3 전체 제곱이라고 써도 관계가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공식에서. 기억이 안 나는 사람은 좀 이따 쉬는 시간에 빨리 외우세요. 그러니까 A의 제곱이 돼요. 그럼 요 녀석을 한번 다시 쭉 써봤더니 A 빼기 1 곱하기 A 제곱 더하기 A 더하기 이게 기억이 안 나는 사람은 똥멍청이잖아.
이 소리 듣기 싫으면 어떻게 해야 돼? 외워야겠지? A의 세제곱 빼기 1이 된다. 그럼 너의 세제곱을 하래. 세제곱근 3의 세제곱을 하래요. 무슨 뜻이야? 세제곱근 루트 3의 세제곱이 무슨 뜻이야? 세제곱 했더니 3이 되는 수란 뜻이잖아 이거. 맞아? 이거 뜻이 세제곱근 3이야. 그럼 여의 세제곱하면 3이 된다는 얘기니까 그거의 세제곱하라고 했으니까 3이겠죠. 그래서 3 빼기 1이 돼서 2가 된다. 그럼 요 i 앞쪽에 남아있는 요 i 갑니다. 4제곱근 2의 4제곱 루트 2. 그럼 이건 4제곱근인데 2를 4번 곱했대요. 그래서 2가 되고요. 루트 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2분의 루트 2 끝. 너랑 너랑 곱하니까 답이 루트 2다. 이렇게 찾는 거야. 요게 나중에 모양이 익숙해지면 빠르게 계산이 되지만 모양이 익숙하지 않으면 시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잖아. 우리가 그 정도의 머리는 이제 된다. 왜? 우리는 평균 이상은 되잖아? 자, 그 다음 루트 곱하기 루트 이렇게 돼 있어요.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다 하나하나씩 나누어 써보자고요. 예쁘게 64는 그대로 둡니다. 너는 여기 아무것도 없으면 2가 생략된 거라고 그랬습니다. 써주세요.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제곱근 6제곱근 그럼 12제곱근이 될 거고 64입니다. 제곱근 3제곱근 6제곱근 64가 될 거고요. 세제곱 제곱 6제곱근 세제곱 6 18제곱근 18제곱근 12제곱근 그러고 나면 똑같이 생겼네. 똑같이 생긴 애는 똑같은 숫자니까 약분이 되겠지. 약분 그래서 1이에요. 이렇게 다 써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 놀지마. 집중해. 집중. 자, 거듭 제곱근의 문제도 지수 파트에 속하는 거라고요. 지수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중에 곱하기 나누기의 문제지 더하기 빼기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지수끼리 더하래요. 8의 4제곱과 4의 11제곱으로 더하래. 이걸 내가 어떻게 해? 진짜 계산하라는 뜻이 아니야. 그럼 뭐 하자? 곱하기로 바꾸자. 더하기를 곱하기로 바꾸는 걸 인수분해라고 하죠. 그럼 공통 인수로 묶어야 돼요. 맞죠? 그럼 8과 4의 공통점이 뭐예요? 2의 거듭제곱. 2의 세제곱의 12제곱이니까 세제곱의 4제곱이니까 2의 12제곱. 넌 제곱이니까 22제곱. 너 2의 30제곱. 2의 20제곱. 그럼 묶어줘야 돼. 묶어줄 땐 큰 수로 묶어, 작은 수로 묶어? 작은 수로 묶어야지. 큰 수로 묶으면 분수가 되잖아. 야! 2의 12제곱. 그럼 여기 2의 10제곱. 더해야 되니까. 2의 20제곱. 순서만 살짝 바꿀까요? 그럼 약분이 된다고요. 그럼 2의 20제곱을 2의 12제곱으로 나누래요. 그럼 빼기를 하는 거지? 이게 여기 2가 20개, 여기 12개. 그럼 약분하고 나면 2가 8개 남았겠지. 거기에 뭘 썼어? 루트를 쓰고 있어. 여기 제곱근이야. 2번 곱하면 된다고. 그럼 4제곱의 제곱이잖아? 됐죠? 그 다음 자, 다음 식을 간단히 하세요. 간단히 하라는 건 쓸 수 있는 가장 간단히를 말해요. 자, 곱하기 나누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한꺼번에 합쳐 쓰길 원하는데 여기는 2고 여기는 3이고 여기는 6이야. 그럼 다 6으로 맞춰 우선. 어떻게 한다? 어떤 공식 쓰는 거다? n제곱근 a의 m제곱이 있었어. 내가 여기다 k를 하는 점수를 자연수로 곱하면 여기도 똑같이 곱해줄 수 있다고요. 3을 곱해주면 되네요. 그럼 6제곱근 루트 3을 곱해줬으니까 여기에 세제곱하면 9제곱, b에 세제곱 나누기 6제곱근 그럼 제곱을 해줘야 되니까 a에 8제곱, b에 4제곱 곱하기 6제곱근 a에 5제곱, b에 제곱. 이제 한꺼번에 루트를 쓸 수 있다고요. a의 9제곱, b의 3제곱 나누기 a의 8제곱, b의 4제곱 곱하기 a의 5제곱, b의 제곱 6제곱 루트 갑니다.
9개가 있고 8개로 나눴으니까 1개가 남았겠죠? 1개랑 5개랑 곱했으니까 6개가 됐을 거고요. 3개에서 곱하기를 먼저 할까요? 3개짜리, 2개짜리 곱하니까 5개짜리가 됐고 4개짜리로 나눴으니까 하나가 남았겠죠. 그죠? 그럼 이 중에 간단히 나타내라고 했습니다. A가 6개 있네요. 요걸 한꺼번에 쓰지 말고 우리가 이런 거 루트 6은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이잖아요. 이렇게 쓸 수 있잖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 곱하기가 생겼대서 따로따로 썼다고 하면 6제곱근인데 6개가 있으니까 A가 됐고요. 6제곱근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간단히 나타내시고. 그 다음 자, 또 간단히 나눠 쓰자고요. 우선 3이 있고 없으면 2라고요. 여기 2가 있고요. 2, 3, 6제곱근 루트 A 3, 4, 12제곱근 A 2, 6, 12제곱근 A 2, 3, 6제곱근 A 어머나! 똑같이 생긴 건 같은 수니까 약분이 돼서 1이야.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 다음 자, 루트를 여러 번 쓰고 있습니다. 그럼 이건 끊어서 쓰시면 돼요. 너랑 너가 곱해져 있으니까 첫 번째는 루트 A고요. 그 다음 4제곱근에는 루트를 하나 더 쓰고 있으니까 루트 4제곱근 루트 A가 됐을 거고요. 마지막에 있는 애는 제곱근, 4제곱근, 3제곱근을 다 쓰고 있습니다. 루트 4제곱근, 3제곱근 A의 제곱이라고요.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되니? 왜냐면 봐봐 루트 A 곱하기 루트의 루트 A 하면 루트가 똑같이 생겼으니까 이건 루트의 A 곱하기 루트 A 이렇게 써서 루트 A 이렇게 쓸 수 있잖아. 되니? 이 과정을 조금 중간 생략하고 쓴 겁니다. 자, 그럼 또 써요. A 2, 4, 8제곱근 2, 4, 8, 24제곱근 루트 A의 제곱 2, 8, 24 한꺼번에 쓰려면 24제곱근으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여기 2가 생략되어 있으니까 12를 곱해줬으니까 A의 12제곱 24제곱근 3을 곱했으니까 A의 세제곱 24제곱근 루트 A의 제곱 그럼 24제곱근 루트 12, 12개, 3개, 15개, 17개 A의 17제곱 이렇게 다 쓰시면 돼요. 그 다음 크기 비교하래요. 자, 다시 한번 중학생으로 돌아갑니다. 3과 루트 5 중에 누가 더 크죠? 3과 루트 5요. 네. 3이 더 크죠. 왜 더 크죠? 이 루트 3을 그냥 그대로 보는 게 아니라 루트를 씌워서 루트 9로 만들잖아. 같은 수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야. 루트 5와 세제곱근 루트 10은 같은 수가 아니지. 같은 바운더리 아니야. 크기 비교를 할 수가 없어. 그럼 크기 비교를 하려면 거듭 제곱을 같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2, 3, 6이니까 6제곱근으로 만들어줍니다. 6제곱근으로 만들어주면 세제곱이니까 5의 세제곱 125예요. 6제곱근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2를 곱해야 되니까 10의 제곱 100이에요. C는 이렇게 되고 그럼 누가 제일 커요? 125, 100, 120 누가 제일 커? 125가 제일 크죠? 그러니까 A가 더 큽니다. 그 다음 C, 그 다음 B 이렇게 크기 비교를 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게 아니고 가령 A가 세제곱근 루트 2의 뭐 제곱근 루트 3 뭐 이거랑 B가 막 이런 걸로 쓰여져 있어. 그럼 둘이 뭐 해야 돼? 뺀 다음에 크기 비교하는 거야. 직접적으로 비교가 안 되니까. 이해되지? 자, 왜 확장을 하는지 그 이유를 살펴봐야겠죠. 도대체 중학교 때 지수법칙을 배웠습니다. 이미 중학교 때 배운 지수법칙을 잘 생각해보면 선생님 저번 시간 지수법칙 써드렸어요. 그리고 지수법칙을 모르시면 말이 안 되죠. 지수를 확장하는데 왜 확장하는 거냐? 우리가 그 전에 푼 건 중학교 과정에서는 이 n이 자연수였다고요. 그래서 a는 실수 전체가 되죠.
이게 중학교 과정에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저 m에다가 지수 부분에다가 자연수만 집어넣을 수 있다는 얘기는 그래프를 그리는 건 포기해야 된다는 얘기야. 함수는 만들 수 없어. 우리가 1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때는 정의역이 자연수예요? 실수 전체예요? 그렇죠. 실수 전체가 돼야죠. 그러니까 지수의 확장을 하는 이유는 내가 지수 함수를 만들려고 해. 그럼 지수 함수가 되려면 정의역이 모든 실수여야 되는 실수 영역까지 가야 돼. 그런데 여기에다가 자연수밖에 못 집어넣어. 그럼 함수가 아니라 점밖에는 못 찍잖아. 이해돼? 그러니까 저 지수, 여기 있는 지수를 실수까지 커지게 하는 과정이 필요하죠. 그래서 첫 번째 정수로의 확장이 있고요. 두 번째 유리수로의 확장이 있고요. 이 유리수까지 확장하면 실수랑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볼 텐데 여기 그냥 봐야지. 자, 우리가 중학교 과정상에서 A의 M제곱 나누기 A의 N제곱을 했습니다. 자연수 형태로밖에 지수를 쓰지 못하기 때문에 이걸 총 3가지로 나누어서 배워요. M이 N보다 크다 그러면 A의 M 빼기 N제곱이라고 쓰고 M과 N이 같았다 그러면 A의 0제곱이 아니라 1이라고 쓰래요. 왜냐? 0제곱이라고 하는 순간 자연수가 아니잖아. 이 영역에 속해 있질 않아. N이 더 크다? 그럼 빼기라고 쓰지 않고 분수로 씁니다. 너무 불편한 거야. 이걸 좀 없애보는 과정이야. 여기 부분의 과정. 자, 정수까지 된다는 얘기는 0을 포함한 음의 정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뭐가 바뀌느냐? A의 조건이 바뀌어요. 지수가 자연수일 때는 밑에 관련된 수는 조건이 없었어요. 그런데 지수가 정수가 되잖아요. 그럼 밑의 조건이 바뀝니다. A는 0이 아닌 모든 실수여야 돼요. 요거 모르는 사람? 모르는 사람 없지? 증명 별로 중요하지 않아? 그냥 듣기만 해봐. 그럼 난 n에다 0을 집어넣을 거야. 그럼 a의 0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은 0 더하기 n이니까 a의 n제곱이야. 그럼 둘이 뭐 할 수 있어? 약분할 수 있지. 자, 지수는 0이 될 수는 없다 얘들아. a가 0이 아니라고 그랬어. 잘 들어야 돼. 선생님 0의 100제곱은 0이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0을 제외해야 돼요. 이게 0이 안 될 수밖에 없다고. a가 0이 아니니까. 이 수는 0이 될 수 없어. 그럼 약분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a의 0제곱이 1이다. 이렇게 튀어나온 거예요. 그래서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다. 이제 mn이 같을 때 1이다가 아니야. 0을 제외한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마이너스 100의 0제곱 있어요? 없어요? 존재한다고요. 1이라고요. 0만 아니면 되는 거야? 0의 0제곱 있어? 없어? 없다고? 왜 울어? 하품하는 거야? 금방지게? 자, a의 m제곱 더하기 a의 n제곱이 똑같이 a의 m 플러스 n인데 이번엔 m 대신에 마이너스 n을 써보는 거야. 그럼 여기가 0이 돼. a의 0제곱은 1이야. a의 n제곱 곱하기지. 마이너스 n제곱 곱하기 a의 n제곱이 1이 돼. 둘이 곱한 게 1이야. 그럼 둘이 무슨 관계야? 역수관계야. 맞아? 그러니까 저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a의 n제곱분의 1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가 의미하는 게 역수란 뜻이에요. 네? 증명해드렸습니다. 자, 잘 보세요. 지수의 확장은 지수를 확장함으로써 뭐가 바뀌는 거냐? 밑에 관련된 조건이 바뀌게 됩니다. 원래 밑은 아무런 조건이 없었어요. 모든 실수가 다 됐는데 지수가 정수가 되면 밑이 0일 수는 없대요. 그래서 0을 제외한 모든 수의 0제곱은 1이고요.
모든 수의 마이너스 1제곱은 역수를 말합니다. 0을 제외한 거예요. 따라서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a분의 1의 n제곱이라서 a의 n제곱분의 1이다 라고 씁니다. 여기까지 정수가 됐어 이제? 그럼 이제 유리수 영역까지 가는 거예요. 무슨 영역까지? 유리수 영역. 유리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또 밑의 조건이 바뀝니다. 밑의 조건이 어떻게 바뀌어야 되느냐? a가 이게 이제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지수는 지수의 영역이 유리수를 포함하는 순간 실수까지 포함하게 되는데 지수가 실수가 되는 순간 밑은 무조건 0보다 커야 돼요. 마이너스 2의 루트 2제곱은 있어요? 없어요? 이런 수는 없다고. 이런 수를 네가 어떻게 아냐고. 아니 수는 존재하겠지. 뭐 그런 수 존재하는데 지수 법칙은 돼? 지수 법칙은 안 돼. 알겠어? 자, 그래서 유리수 영역이 되면 반드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밑이 뭐보다 크다? 0보다 크다. 되니? 그럼 우리가 할 일이 뭐게 있겠어? 좀 전에 했던 거듭 제곱 말하는 거야. 얘들아 봐봐. 너의 n제곱을 하면 a라면서 a의 1제곱이 된 거잖아. 맞아? 여기가 a의 세모제곱이라고 하자고. 너를 a의 세모제곱이라고 하면 a의 세모 곱하기 n이 1이 된 거잖아. 맞아? 이해를 못하나? 그냥 외우게 시킬 수 있는데 그냥 외우는 거지만 자 봐. 여기 어떤 네모가 있었대요. 그거에 n제곱을 했더니 네모가 됐대요. 그럼 첫 번째 n이 얼마여야 돼? 1이어야지. 이해돼? 요 n이 1이면 두 수는 같게 되는 겁니다. 이건 문제 없죠? 자, 그런데 지금은 이거에 n제곱을 하면 a의 1제곱이 된다고요. a가 되는 거죠. 되니? 그럼 얘가 어찌됐든 a와 관련된 수잖아. 얘를 뭐라고 표현할지 몰라서 a의 세모제곱이라고 해볼게. 돼? 그럼 a의 세모제곱에다가 n제곱이니까 곱하기 n을 했더니 a의 1제곱이 된 거잖아. 그럼 너가 1인 거지. 그럼 세모랑 n은 역수 관계에 있다는 얘기지. 그럼 세모가 n분의 1인 거지. 이 녀석이 a의 n분의 1제곱이라고 해요. 네? 됐어? 여기 루트 2가 생략된 거야. 2의 2분의 1제곱이다. 그래서 너를 제곱하잖아? 그럼 제곱을 한 거고, 제곱을 하면서 너랑 곱해서 2가 된 거고. 됐니? 요렇게 거듭 제곱을 이제 지수로 바꿔 쓸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배운 루트의 n제곱근 a란 녀석은 a의 n분의 1제곱인 거야. 그런데 이건 밑이 0보다 클 때만 된다고요. 0보다 작은 건 이렇게 거듭 제곱으로 쓰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 세제곱근 마이너스 3 세제곱근 마이너스 3 이걸 마이너스 3의 3분의 1제곱이라고 쓰고 지수 법칙을 하면 안 된다고요. 이렇게 지수로 쓰는 거 안 된다. 0보다 커야 된다고. 그럴 때만 지수로 표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아니? 밑이 음수면 지수로 표현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지수가 유리수일 때. 지수가 유리수 영역을 넘어서 실수 영역까지 가게 되는 순간 다른 조건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지수 법칙이 생기는 게 아니라고요. 밑에 대한 밑의 조건이 바뀌어야 된다고요. 밑이 0보다 큰 거라고. 그러니까 얘 이렇게 쓰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얘는 이렇게 쓸 수 없는 거예요. 얘처럼만 쓰고 풀어야 돼. 아니 선생님 그래도 세제곱하면 마이너스 3이니까 써도 되잖아요. 마치 써도 되는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그렇게 쓰다가 틀리는 문제가 있다고. 무슨 개소리냐. 마이너스 2의
제곱에 2분의 3제곱이에요. 이걸 어떻게 푸느냐? 마이너스 2에 너랑 곱하면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8 이렇게 푼다고. 맞아 틀려? 맞아 틀려? 틀렸어. 그 이유가 뭐다? 아니 유리수 지수야. 너랑 지수 법칙을 하려면 밑이 0보다 커야 되는데 음수인 상태에서 얘랑 곱한다고? 말이 안 되잖아. 그럼 순서에 맞게 풀어보자고. 마이너스 2를 2번 곱하래. 그러면 2의 제곱이라고. 그거의 2분의 3제곱이야. 그래서 2의 2 곱하기 2분의 3제곱이라고 해서 2의 세제곱 8이 맞다고. 이게 맞는 거지 이게 맞는 거야? 안 된다고. 그러니까 이런 거에서 막 쓸 생각하지 마 라는 얘기야. 됐니? 그럼 이제 뭘 완성한 거야? 아 이제서야 나는 지수 함수를 할 수 있게 된 거야. 그럼 지수 함수는 정의역이 실수 전체니까 항상 밑은 0보다 뭐 해야 돼? 커야 돼. 그러니까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한 새끼가 있다고. 선생님 마이너스 2의 x제곱의 그래프는 왜 안 그리세요? 이게 사람 새끼야? 음수에 대한 거제곱이 어떻게 돼? 어? 이런 질문 하지 말라는 얘기야. 우리가 그리는 지수의 그래프는 이 밑이 0보다 큰 것만 그린다고. 마이너스 2의 x제곱 이런 거 자체의 그래프는 없어. 응? 마이너스 2의 x제곱을 하려면 이 x가 무슨 수일 때만 가능한 거야? 정수 새끼야. 내 이름이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수의 확장을 배우는 근본적인 이유는 새로운 지수 법칙이 탄생했다가 아니고 나는 지수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은데 함수가 되면 지수 파트에 들어가 있는 x가 실수 전범위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배운 지수 법칙은 자연수까지밖에 안 됐더라. 그래서 실수 영역까지 늘리는 과정상에 미체 조건들이 생기더라. 그리고 새로 쓴 건 중학교 때도 어떤 선생님마다 A의 0제곱은 1이요 이렇게 가르칠 수 있지만 그건 자연수입된 0제곱은 없습니다. 그래서 A의 0제곱 1이다. 그러려면 밑이 0은 아니어야 돼. 마이너스 1제곱은 역수를 뜻하고요. 유리수가 됐다? 그럼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네? 이해돼? 다음 식을 간단히 하시오. 알겠습니다. 자, 가보자. 밑이 양수예요? 그럼 그냥 지수 법칙 그대로 하면 됩니다. 자, 이런 일이 뭐, 야, 이거 봐봐. 이런 거야, 이런 거. 기억났어. 이거 이렇게 써 있어! 어? 7의 제곱 이렇게 쓰면 되는데 걔가 되게 큰 수야. 얘들아, 설마 5 더하기 2의 제곱은 질문하지 않았겠지. 근데 어떤 새끼가 이렇게 쓴다고 5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와, 반장해. 이게 초딩이야? 너 옛날 한국 이런 적 있지 않니? 있었던 것 같은데? 안 된다, 얘들아. 자, 여기 나누기입니다. 그럼 그냥 이렇게 써져 있는 거잖아요. 2의 6 루트 6제곱, 5의 루트 2제곱에 루트 2제곱. 자기는 부족하다 싶으면 이렇게 나눠서 쓰시는 거예요. 4의 루트 3제곱. 그럼 너랑 곱하고 너랑 곱하는 겁니다. 지수끼리 곱하는 거죠. 루트 12, 2루트 3입니다. 2의 2루트 3제곱. 5의 제곱. 4의 루트 3제곱. 어라? 그런데 4는 2의 제곱이네요. 제곱의 2루트 3제곱. 맞죠? 그래서 25다. 여기 선생님 빠르게 하라는 건 여기를 빠르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야. 이 정도는 2의 제곱의 루트 3제곱이니까 2의 2루트 3제곱. 여기를 좀 빨리 할 수 있도록 연습하다는 게 지수 법칙을. 알겠어? 전체 계산을 빠르게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곱게 하지 마세요. 그 다음 2번 넘겼어. 죄송합니다. 자, 여기도 우선 할 일이 뭐겠어요? 다 거듭제곱입니다. 그리고 곱하기 나누기가 나왔어요. 그럼 나는 곱하기 나누기의 문제로 풀어야 돼. 그럼 지수법칙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지수법칙은 밑이 어떨 때만 돼? 같을 때만 되겠지. 아이, 이런 거야.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이 됐더니 그럼 이거를 막 2의 3 더하기 막 이렇게 써? 그럴 수는 없잖아. 기본적으로 밑은 같아야지. 그치? 밑을 같게 만들려면 빨리 소인수분해를 하자고요. 4는 누구의 제곱이에요? 2의 제곱입니다. 이런 걸 좀 빨리 합시다. 제곱의 3분의 2제곱이니까 2의 3분의 4제곱 나누기 24는 3, 8의 24예요.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3분의 1제곱 곱하기
18은 2, 9, 18 2 곱하기 3의 제곱에 3분의 2제곱이라고요. 그럼 빠르게 2의 3분의 4제곱 나누기 가로 꼭 써주세요. 분배해주죠. 2 곱하기 3의 3분의 1제곱 곱하기 2의 3분의 2제곱 곱하기 3의 3분의 4제곱. 자, 2부터 갑니다. 3분의 4 나누기 2예요. 그럼 1이 있으니까 빼는 거지. 3분의 1 곱하기 3분의 2니까 3분의 1 더하기 3분의 2. 3분의 4 빼기 1 더하기 3분의 2 요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3은 나누기가 먼저야. 그럼 빼기 3분의 1 더하기 3분의 4라고요. 2 빼기 1이라서 2 곱하기 3 답이 3입니다. 되죠? 그 다음 자, 밑이 양수입니다. 그럼 니네 먼저 곱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125분의 27에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자, 마이너스는 역수라고요. 27분의 125의 2분의 1제곱. 27은 3의 세제곱. 125는 5의 세제곱이야. 그렇게 써도 되는데 다시 이 시험 문제 봤더니 누군가의 2분의 1제곱 곱하기 누군가의 2분의 1제곱이래요. 똑같이 지수가 똑같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동그라미 세모가 있었으면 동그라미 곱하기 세모의 2분의 1제곱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아니? 각자 계산해서 하셔도 되지만 조금 편한 방법으로 갑시다. 그럼 27분의 125의 2분의 1제곱, 2분의 1제곱. 그러니까 27분의 125 곱하기 5분의 27 너의 2분의 1제곱. 27, 27, 25의 2분의 1제곱. 25는 5의 제곱이니까 답이 5가 돼요. 되죠? 자, 유리수를 구하래요. 지수법칙 하란 얘기잖아요. 자, 갑니다. 빠르게 갑니다. 자, 이 2는 루트를 한 번 쓰고 있어요. 2분의 1제곱이라고. 2가 생략됐으니까. 곱하기 요 4는 2의 제곱인데요. 세제곱과 2제곱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6제곱분의 1이고 2, 3, 6이니까. 돼? 돼? 자, 그 다음 정리제가 조금 어렵니? 여기가 끊긴 거야? 붙은 거야? 여기 끊긴 겁니다. 그 다음 8 좀 보세요. 8은 2의 세제곱이고요. 2루트는 안 쓰고 있고 2루트와 2루트만 쓰고 있습니다. 제곱근, 4제곱근, 8제곱근이죠? 8제곱근이니까 8분의 1. 그럼 너는 2의 2분의 1제곱 곱하기 2의 3분의 1제곱 곱하기 2의 8분의 3제곱. 그럼 내가 찾는 K는 지수 법칙에 의해서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8분의 3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끝난? 계산은 여러분한테 맡깁니다. 그 다음 자, 또 유리수 K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하나씩 제곱근, 제곱근, 제곱근. 첫 번째 있는 A는 하나만 쓰니까 2분의 1제곱 곱하기 두 번째 있는 제곱근, 제곱근, 4제곱근이니까 4분의 1제곱. 제곱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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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제곱근이니까 8분의 1제곱 곱하기 제곱근, 4제곱근, 8제곱근, 8분의 1제곱. 그럼 다 곱했대요. 그럼 내가 찾는 K는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8분의 1. 8분의 1 두 개 더하면 4분의 1. 4분의 1 더하기 4분의 1은 2분의 1.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은 1이 되겠죠? 그러면 그 다음 자, A, B를 이용해서 나타내래요. 소인수 분해하라는 얘기야. 얘들아 어렵게 느끼지 마. 2의 6제곱이 A래요. 자, 지금부터 재미난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되게 재미난 거야. 되게 재미난 거야. X가 3이에요. 그럼 X의 제곱은 얼마죠? 에이, 내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못하게 만들어. x의 제곱은 얼마죠? 그렇죠. x의 5제곱은 얼마죠? 너 9라고 대답했잖아. 그럼 계산해야지. 4의 5제곱. 혹시 선생님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느껴? 여기에 5제곱을 해주면 여기도 5제곱 해주면 되고 여기 6제곱 해주면 여기 6제곱 하면 되잖아. 이해돼? 얘기즉슨 내가 여기다 2분의 1제곱을 해줬어. 여기도 6제곱 해주는데 근데 이걸 하려면 둘 다 무슨 수일 때만 가능해? 양수라는 전제가 있을 때만 가능한 거야, 그치? 근데 여기 x에 대한 x 뭐 그건 뭐 상관없으니까 그럼 하나만 더 나가보자. x의 세제곱이 27이야. 응? 그럼 x를 구하고 싶어. 그럼 넘겨서 인수분해를 하면 되지만, 응? 27 양수야. 난 여기가 x를 구하고 싶다. 그럼 몇 제곱 해주면 돼? 아이, x의 세제곱이라고. 나는 근데 x가 필요하다고. 그럼 몇 제곱 해주면 돼? 3분의 1제곱 해주면 되잖아. 그럼 이쪽에도 몇 제곱 해주면 돼? 돼? 이해돼? 아까랑 똑같아 얘들아. 원리가 똑같다니까. x가 3이야. x의 5제곱을 해주면 3의 5제곱이야. 여기다 5제곱 해주면 여기다 5제곱 해준 거라고요. 내가 얘가 구하다고 3분의 1제곱 해주면 3분의 1제곱 해준 거야. 돼? 그럼 조금 더 빠르게 지수를 이항시키면 역수가 되는 거야. 됐어? 됐어? 자, 그 다음 A랑 B랑 같아요. 그럼 A의 제곱, 세제곱과 B의 세제곱은 같아요, 달라요? 같죠? 돼? 양쪽이 다 됩니다. 그럼 A랑 B가 같아요. 그럼 A제곱과 B제곱은 같아요. 그죠? 그런데 반대는 돼, 안 돼? A제곱하고 B제곱이 같다. 그럼 AB가 같아? 안 같아. 이거 실수 영역에서만 하는 거야. 둘이 부호가 반대일 수도 있잖아. 그런데 지수 법칙에서 좀 생각해봐. 저 A, B가 모두 양수란 전제하에 해봐. 그럼 같겠지. 이해돼? 우리가 지수 법칙에서는요, 지수는 다 같은 수가 하나씩만 존재합니다. 무슨 얘기냐? 2의 세제곱과 3의 제곱, 이 둘이 같은 수야, 다른 수야? 같을 수가 없어. 얘를 표현하는 방법은 이게 다야. 선생님, 루트 2의 6제곱이랑 그건 지수 법칙하고 똑같이 나올 거 아니야. 이치 다른 수로 만들어서 똑같은 수를 지금 당장 우리한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없어. 지금 당장은. 자, 갑니다. 그러니까 2의 6제곱이 아니고 나는 2가 필요한 거야. 2가. 네? 그럼 A가 2의 6제곱이야. 그럼 2는 A의 몇 제곱이겠어? 그렇죠. 이렇게 쓰는 게 필요하다. 네? 그럼 3은 B의 5분의 1제곱이겠죠. 난 분명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 원리가 다 된다는 것도 보여드려서 지수 법칙은 아니지만 요렇게 1대1 대응 관계 있으니까 2는 A의 6분의 1제곱이고요. 3은 B의 5분의 1제곱이죠. 그럼 6이라는 녀석은 2 곱하기 3이잖아요. 2 곱하기 3의 11제곱, 2의 11제곱, 3의 11제곱. 그러니까 이걸 11로 만들려고 6분의 11, 6분의 11 곱해진 거와 똑같이 여기다 11 곱하면 11이니까 A의 6분의 11제곱, B의 5분의 11제곱. 이렇게 하면 되지. 되니? 18, 2, 9. 2 곱하기 3의 제곱의 5제곱이라고 해요. 그럼 이건 2의 5제곱 곱하기 3의 10제곱이라고 해요. 2의 5제곱입니다. 2의 5제곱은 5제곱, 5제곱 해주는 거잖아요. A의 6분의 5제곱. 3의 10제곱은 10제곱, 10제곱 해주는 거잖아요. B의 제곱. 이렇게 쓰시면 돼요. 되니? 다음
자, 이제 여기서 원하는 건 니네들한테 약간 요만큼의 머리를 원하는 거야. 요만큼의 머리. 지금 선생님부터 하는 얘기 잘 들어봐. 둘이 무슨 관계? 둘이 무슨 관계? 역수 관계. 뭐 해야 얘가 나와? 제곱해야 돼. 너의 제곱이 얘야. 확실하게 얘기하겠어? 몇 제곱 해야 돼? 세제곱. 됐지? 이거 읽어낼 수 있니? 정도만 합니다. 그리고는 곱셈 공식이에요. 선생님 무슨 개소리예요? 자, 치환을 합니다. 항상 큰 수, 작은 수 중에 뭐 해야 되겠어? 그렇죠. 내가 너를 x라고 할게. 그럼 넌 뭐가 돼? 이럴 테니까 좀 전에 연습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 a의 3분의 1제곱 x라고. 그럼 a는 뭐야? 3제곱. 뭐라고 써야 돼? 내가 너를 x라고 했다고? 그럼 넌 뭐라고 써야 돼? 와씨 환장하겠네? 내가 얘를 x라고 쓸 거라고. 그럼 얘는 뭐라고 써야 돼? 얘한테 뭐 해야지 얘가 돼? 그럼 얘가 x야. 그럼 얘는 뭐라고 읽어야겠어? 그게 힘든 거야? 이것만 하라고요. 뭐 자꾸 이상한 짓 하지 마시고요. 내가 너를 y라고 하겠다고요. 그럼 넌 뭐가 돼요? y의 세제곱이라고요. 네? 그럼 지금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곱셈 공식 하는 거라고요. x의 세제곱 더하기 y의 세제곱을 막 이런 거에서 이상한 지수공식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나누기예요. 그럼 나 너 인수분해 하는 거라고.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 인수분해 하시면 x 플러스 y에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이라고. 약분하고 나면 너 사라지고 너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씁니다. x의 제곱 너의 제곱 a의 3분의 2제곱 빼기 a의 3분의 1제곱 b의 마이너스 3분의 1제곱 더하기 b의 마이너스 3분의 2제곱. 이것만 하면 돼. 됐니? 난 지금부터 곱셈 공식만 연습하는 거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관계만 빠르게 찾는 거라고요. 그 다음 자, 또 갑니다. 너를 A, 너를 B라고 하면 A 빼기 B. 그럼 너는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돼? 너의 제곱을 한 게 너잖아. 이 관계는 내가 찾는 게 아니다, 얘들아. 그럼 니네 둘이 전개하면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 너랑 전개하면 A의 4제곱 마이너스 B의 4제곱. 그래서 따라서 A의 4제곱 마이너스 B의 4제곱. A의 4제곱은 너의 4제곱 X Y의 마이너스 됐죠? 그 다음 자, 또 마찬가지 곱셈 공식 하라고요. 자, 둘이 역수관계입니다. A, B로 표시하지 않을 거예요. A 더하기 A분의 1이 3이래요. 그럼 나한테 너는 뭐 하는 거다? A 제곱 더하기 A 제곱분의 1. 너의 제곱에서 2를 빼주면 되죠. 자기 고등학교 1학년 거 모르면 지금 연습해야 돼. 앞으로 곱셈 공식은 언제든 계속 씁니다. 그 다음 2번 제곱이래요. 그럼 좀 전에 거 그대로 이용하는 거죠. 우리가 A 제곱 더하기 A 제곱분의 1 이거의 값이 7이었어요. 그럼 너는 뭐가 됐냐? 너를 A라고 했으니까 A의 4제곱이 됩니다. A의 4제곱 더하기 A의 4제곱분의 1 뭐 이렇게 쓰셔도 되고요. 1번을 이용해서 x 더하기 x의 마이너스 1제곱이 7이래요. 그럼 x제곱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제곱은 너의 제곱 49에서 2를 빼주면 되니까 47이겠죠. 그죠? 그 다음 2분의 3제곱이 너의 세제곱이네요. 그럼 이번엔 a라고 놓으면 나한테 풀으라는 건 a의 세제곱 더하기 a의 세제곱분의 1 a 더하기 a분의 1 전체 세제곱에 마이너스 3에 둘이 곱하면 1이니까 사라지고 a 더하기 a분의 1이다. 27 빼기 9가 돼서 18. 그 다음 자, 이것 또한 마치 곱셈 공식인데요. 이건 약간 다른 곱셈 공식입니다.
자, 내가 A 제곱 세제곱을 할 거야. 이거 세제곱 할 수 없어. 하려고 노력하지도 마. 알겠어? 오케이? 그거 한 다음에 A랑 해서 뭔가를 하는 게 아니고 얘는 세제곱을 하긴 할 건데 전개 방법을 조금 달리합니다. 원래 얘는 전개하면 이렇게 곱셈 공식 배웠습니다. 근데 이걸 순서만 살짝 바꿔서 이렇게 전개한다고 생각해 보자고요. 갑니다. A의 세제곱은 너의 세제곱, 그럼 2. 너의 세제곱하면 2의 마이너스 1제곱. 더하기 3에 너랑 너랑 곱하면 역수니까 1. 돼? 그리고 x 더하기 y. 쓰고 났더니 이게 하필이면 a네. 따라서 a의 세제곱 마이너스 3a가 2 더하기 2분의 1이야. 2분의 5예요. 두 배. 5 더하기 5가 돼서 답이 10이다. 이렇게 이제 푸는 거죠. 되죠? 직접 다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 자 11번 보세요. 이것도 착각하지 말게 우리는 항상 통일해서 문제를 풀 겁니다. 여러분 A의 X제곱 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자 보세요. X의 제곱이 5예요. 그럼 X가 얼마 루트 5다. 이거 중학교 때 이렇게 풀었지만 이걸 보고 A의 X제곱을 찾으려고 하는 노력은 하지 않습니다. 이걸 보고 A의 X제곱의 제곱이 5였으니까 A의 X제곱이 루트 5거나 마이너스 루트 5겠네. 이런 작업은 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A도 미지수고 X도 미지수예요. 밑과 진수에 다 지수에 미지수가 있어. 그럼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고. 대신 뭘 할 수 있느냐면 여기에 제곱을 해. 4x 제곱. 이건 5의 제곱이고 이건 가능해. 근데 작은 걸 찾으려고 하지 말라고. 돼? 세제곱도 하지 마. 2분의 3제곱 이런 것도 하지 마. 자연수 제곱만 하라고. 됐니? 그럼 시험 문제 좀 봐. 선생님 여기 A의 X제곱을 묻고 있는데요. 아 아니야. 뭐가 잘못됐는지를 봐봐. 분자분모에 뭘 곱하는 이유가 있어야 돼. 뭐가 잘못돼 있어? 분모에 뭐가 들어가 있어? 분수가 들어가 있잖아. 얘들아. 아씨 이걸 못 보네. 야 이걸 그냥 이대로 해놓고 간단히 했다고 해? 이 시험 문제의 단점이 뭐야? 분모에 어떻게 분수가 있냐고요. 응? 그럼 여기 있는 이 분수 2분의 1 없애기 위해서 분자분모에 뭐 곱해? 2를 곱하면 되겠지. 그럼 4 더하기 1에서 5분의 6이 된다고. 됐니? 얘도 뭐가 문제인 거야? 얘가 문제인 거야. 그래서 분자분모에 뭘 곱해? A의 X제곱을 곱하는 거야. 외우는 게 아니야. 이럴 만한 이유가 있는 거라고. 그 이유가 분모에 분수가 있는 상태로 계산하진 않는다고 여러분. 그지? 분자분모에 A의 X제곱을 곱해요. 여기에다가 A의 X제곱을 곱합니다. 그럼 너랑 너랑 곱하면 X 더하기 X가 돼서 A의 2X제곱. 너랑 너랑 곱하면 마이너스 X랑 X랑 더해서 0제곱이니까 1이에요. 그럼 여기도 A의 2X제곱 빼기 1이다. 5 더하기 1, 5 빼기 1 이렇게 푸는 거야. 네? 자 여기도 봐. 분모에 뭐가 있어? 분수가 있어. 분자분모에 뭐 곱해? A의 X제곱을 곱한다고. A의 2X제곱 더하기 1 A의 X제곱 곱하면 3X 더하기 X 4X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X A의 마이너스 2X 너 5 1 4X제곱은 2 곱하기 2니까 5의 제곱 25 분자분모에 또 뭐 곱해? 또 5 곱해 귀찮아 5, 6, 30 125, 126 약분은 여러분이 알아서 하는 거죠. 됐나? 그 다음 자 12번 또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 XY
x랑 y는 지수에 있어요. 그런데 시험 문제가 x, y가 아니라 x분의 얼마? 숫자는 보지 마. x분의 1, y분의 1이라고 나왔잖아. 누구 분의 1, 누구 분의 1이잖아. 이게 분의 1이야? 분의 1이 아니잖아. 그럼 분의 1을 만들어야겠지. 그럼 얘를 어디로 보내? 반대쪽으로 보내라고. 13은 27에 x분의 1제곱이다. 돼? 27은 x 3의 몇 제곱? 네? 27은 3의 몇 제곱? 23의 3의 세제곱. 그래서 x분의 3제곱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럼 너도 117은 81의 y분의 1제곱. 117은 81의 3의 y분의 4제곱. 됐니? 그리고 시험지 보세요. 이 지수와 이 지수를 뭐 했어? 지수끼리 뭐 했어? 지수끼리 뭐 했냐? 뺐어. 그럼 이 두 수 뭐 해야 돼? 나눠야겠지. 나눠야 지수끼리 빼지잖아. 둘이 나누면 돼? 나누면 얼마야? 9분의 1이야. 여기다 9 곱하면 9, 3, 27, 117이라고. 뭐 나누기 나보고 해달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9분의 1, 9분의 1은 3의 몇 제곱? 마이너스 2제곱. 너와 됐니? 됐어?